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기업 총수들이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도 이장한 종근당 회장, 약을 만드는 회사죠, 종근당.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그 폭언이 녹취가 됐고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장한 회장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국민들 앞에 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는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 살쪄가지고 미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나 너는 월급 받고 일하냐 잊어먹지 말라고 너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인마 알았어? 내가 똘망이냐 인마 대들고 있어 이 종아리 닥쳐.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네, 고개를 숙이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SBS의 김영환 인광기 선임기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 소식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광기 기자. 네. 종근당 하면은 사실 저는 어린 시절 텔레비전 광고에서 그 늘 마지막에 네. 종근당 네. 그죠? 예, 상당히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장한 지금 회장의 아버지, 그러니까 선친의 성함이 이종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종근당이었는데. 아, 선친의 이름을 따서 그렇습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만든 당시에는 아버지 때는 굉장히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종근당 하면은 굉장히 기업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이 8,300억. 그러니까 업계, 제약업계 무려 3위에 이르는 아주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래 운전기사들에게 이장한 회장이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녹취 파일이 재작년부터 1년 동안 이장한 회장의 차를 운전했던 기사가 참다 못해서 녹음을 했다가 이걸 한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요. 그리고 제보를 하기 전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전후에 있었던 기사들로부터 제보를 더 요청을 해가지고 나머지 2사람과 함께 3사람의 녹취를 가지고 증언을 가지고 제보를 해서 이것이 기사화가 되면서 대단히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제 8시 뉴스에서 저도 듣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폭언을 많이 했으면 운전기사가 녹취할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 운전기사 얘기 들어보면 저 공황장애도 있고 2년 동안 7kg가, 두 달인가요? 2-3달 동안 7kg까지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 기사들 입장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를 녹취해서 터트린다는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녹취하고 나서 바로 터트린 것도 아니고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걸 녹음해서 언론사에 제보 또는 경찰에 제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다는 건 그건 바로 본인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터뜨리고 일할 수는 없죠. 그 차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저런 결심을 한 데는 그동안 이중환 회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폭언에 시달렸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고 남은 것이 있죠. 김영환 기자, 지금 녹취 파일을 공개한 운전기사는 한 1년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최근 1년 사이에 상당히 여러 명이 그만뒀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예. 최근 1년 사이에 3명이나 이제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녹취 파일을 한 번만 들어도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이것을 자기가 직접 지속적으로 받은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을까요? 그래서 그 기사는 응급실에 실려간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딱 2달 정도 운전을 했는데 무려 7kg이 빠져서 결국은 회사를 2달 만에 그만뒀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만큼 대단했다. 2달 사이에 7kg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어제 뉴스를 통해서 또 아침 뉴스에서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이장한 종군당 회장이 어떤 폭언을 했는지 녹음 파일 속에 담긴 이장한 회장의 음성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죠. 는 그 생긴 거부터가 뚱해가지고 자식아 그거 살쪄가지고 니 차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이 뭐하려고 회사해? 이게 애비가 뭐하는 놈인데 처럼 육갑을 한다고만 쟤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일하는 거 보면 꼭 양아치 같아.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놈이야. 잊어먹지 말라고. 너한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임마. 알았어? 이게 참 뭐, 그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 내가 네 똘망이냐? 임마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고 자식이 그냥 대들고 있어 이게. 대드는 거 아닙니다. 정아리 닥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 있으십니다. 야, 운전기사도 저 녹음 파일 보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참다 오죽했으면 그랬으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나를 모욕하는 거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네 부모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모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제 가슴 속에 확 와닿는 얘기는 뭐였냐면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야 너 임마 이게 항상 자기에 대한 호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인격적인 모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 성질을 못 이겨서 막 전화를 하다 휴대폰을 집어 던진다거나 뒤에서 조수석을 발로 막 찬다든가 의자를.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과속을 지시하고 또는 버스 전용 차로를 가라 이렇게 하면서 과태료 나오면 내가 낼 테니까 가라. 그리고 횡단보도를 사람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냥 가라 빨리 급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병을 주는 참 너무나도 괴로웠다 이런 얘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런 사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총수들이 흔히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팩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이제 저 회장이라는 사람이 회장의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준다라고 개인 하면 고용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예,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연하게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고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거고 그 회사가 그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는 데는 저 회장도 역할이 있겠지만 다른 임직원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종군당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월급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너 내 월급 내가 주는 거잖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밑바닥에는 이 회사는 모두 다 내 것이고 내 개인 소유물이다. 어차피 임직원들 열심히 해서 약 열심히 만들고 영업사원들 열심히 팔아도 어차피 다 내가 하는 거라는 그런 굉장히 오만한 의식이 밑에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부연하는데요. 설령 그게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하고 내 개인 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에 대한 계약이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인간성에 대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 집에 청소 도움이라든가 뭐 그래서 내 돈에 주머니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저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죠.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근데 굳이 또 욕을 하는데. 월급 받고 일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장한 종군당 회장의 인품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전 중에 운전자를 폭행한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분들을 승객들이 수추한 승객들이 폭행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네, CCTV 화면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특가법이 2000년대 중반에 새로 조문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을 폭행했을 때는 일반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 운전자를 단순히 폭언이 아니라 폭행, 그것도 서 있는 차가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을 가서 뒤에 자리에 폭행을 했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특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 일단 이 녹취에는 폭행을 한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예. 이장한 종군당 회장의 운전기사 사실 1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참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고 참다가 결국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방영됐던 SBS 초인가족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많은 가장들이 회사에 나가서 사실 개인적으로 수모를 당하지만 가족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걸 참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기사가 참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김환 기자? 그렇습니다. 아까 그 녹취에서 약간 특이하게 느껴진 게 운전기사가 말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 정도까지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군당 측이 어제 운전기사 녹음 파일 공개됐을 때 종군당 측 일단 회사 입장에서 해명하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공식 해명 자료를 내놓은 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녹취 파일에 있는 그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도 인정했다. 하지만은 그 뭐 휴대전화를 던졌다거나 뭐 그 조수석을 발로 찼다는 그런 폭행은 없었다고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저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았죠. 예. 그러면 이장한 종군당 회장 지금 화면에 기자회견하고 사과하는 장면 나오는데요. 이장한 회장 뭐라고 사과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한없이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의 방법을 또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운전기사분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운전기사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종군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장한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등록된 이사가 아니라 대주주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장한 종군당 회장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다가 폭행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드러날 부분인 것 같고요. 폭언을 일삼다가 결국 국민들 앞에 또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